피프티도 손승연도 모두 안성일 커넥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도 안성일 대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진 않은 듯하다.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는 K-팝 씬을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외부 세력 지목 이후 피프티와의 템퍼링 의혹에 더해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관련 여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K-팝 씬, 그 이전의 대중가요 업계에서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경험해온 전홍준 대표를 향한 미담과 맞물려서 안성일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은 거세졌고 함께 소환된 가수가 바로 손승연이었다. 피프티를 발굴했던 전홍준 대표도 손승연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던 포춘 이진영 대표도 공통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피프티와 손승연이 어트랙트와 포춘을 거쳐 더기버스와 24스트릿 등으로 향했던 과정이 아예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노라고 외치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는 최근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해왔다. 먼저 더기버스는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갈등에 대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어트랙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변호인이 동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허위 내용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안성일은 특히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라고도 강조했다.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밝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박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의 생각은 여전히 달랐다. 전홍준 대표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뮤직비디오 불발권을 언급하면서 이후 안성일 PD가 그만하겠다.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내게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 증명이 6월 19일에 회사로 날라오고 6월 20일 이후 멤버들과 멤버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여러 정황을 바라보며 안성일 PD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재차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안성일 대표를 간접 언급하면서 비겁하게 숨지 말라. 회사에 와도 되니까 비겁하게 숨지 말고 만나자.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안성일과 B이사가 멤버들 가스라이팅해서 이 지경에 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6월 19일 내용 증명이 회사에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할 때 와서 전혀 몰랐다고 해놓고 직후 6월 20일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된 상황도 이상했다. 나는 멤버들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안성일 PD는 멤버들과 연락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피력했다. 전홍준 대표의 이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 케이스가 바로 손승연과 포춘의 갈등이었다.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피프티 멤버를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안성일을 주장하면서 소환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의 포춘과의 결별 과정이 재조명됐기 때문이었다. 손승연 사례의 경우 나도 잘 알지라며 비하인드를 알고 있다고 기자에게 귀띔해줬던 업계 관계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손승연 측이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춘과의 전속계약 갈등 논란에 대해 이른바 피프티 닮은 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자 즉각 강하게 반발하자 포춘은 더욱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손승연과 전 소속사 포춘 사이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손승연은 포춘을 상대로 정산의무 불이행, 신보, 독지분반, 제작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손승연은 포춘을 떠나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24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손승연 측은 포춘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며 포춘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으나 포춘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손승연 측은 포춘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7년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후 포춘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춘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춘 관계자는 포춘이 정산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100% 거짓말이라고 포문을 열고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발생된 정산보류금이 정산금이 될지 합의금이 될지 성격이 정해지니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2달 동안 거취에 대한 확답 없이 정산금만 달라고 독촉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오히려 손승연이 2017년 8월 연애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일부 인용 처리를 하긴 했지만 손승연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애활동을 거절한 것도 분명 인정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산 미지급의 경우 당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멈춰진 상황에서 지급도 홀딩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산보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고 합의로 소송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춘은 손승연과 피프티 사태에 함께 연결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히고 실제로 안성일 대표 소속 회사 매니저가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그 매니저는 자신이 손승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후 안성일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의 전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안성일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의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승연은 유튜버 이진호를 통해 인터뷰를 자처하고 안성일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문제가 있었고 감정에 골이 깊어졌고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사실증명 확인서라고 매니저 이사님이 작성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통장사본까지 다 보내주신 분도 있어서 그런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손승연은 피프티 사태는 참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소속 가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겪은 일과는 다른 케이스라 저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일은 외주로 일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다. 저도 뉴스나 이런 자료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같은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건 현재로선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진호는 손승연 인터뷰 영상에서 손승연에게 근데 일단 포춘 이탈 이후에 다른 소속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더기버스에 들어갔는데라며 안성일 대표와의 조우에 대해 질문했다. 이 영상을 본 포춘 관계자는 포춘 이탈 이후에 들어간 다른 소속사가 투애니포스트릿이며 투애니포스트릿은 안성일 대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CEO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 말대로라면 손승연은 포춘과 결별한 이후 안성일 대표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다. 2016년 10월 손승연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소를 제기했을 때 이 대표는 공황장애 증세와 함께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당시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발작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고 털어놓았다. 애착을 갖고 제작하던 가수였기에 이 대표의 아픔은 더욱 컸다. 이 대표를 잘 아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는 당시 업무차 안성일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가 손승연이 그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무슨 소리야 했던 이 대표는 소장을 받은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고 마음고생을 했다고 귀띔했다. 피프티 사태가 제기됐을 때 숱한 가역의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인터뷰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라 손승연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이 이러 유감이다라며 인터뷰를 정중히 고사했다. 하지만 손승연이 거짓 입장문을 내자 그간 평정을 지켰던 이 대표는 매우 씁쓸해했다. 이 대표는 손승연과 안성일에 관한 속내를 측근들에게만 전할 뿐 오랜 시간 함구해왔다. 특히 안성일 이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당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소송 이후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로 기종을 변경했다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녹취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휴대전화를 바꿨던 과거가 떠올랐다고 넌지시 속내를 전했다. 손승연 측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이적임은 확실하다. 안성일은 학력, 경력, 작곡, 포트폴리오가 전부 거짓인 게 안 들통났으면 앞으로도 제2의 방시혁을 꿈꾸며 잘 해먹을 텐데 이번 일로 국내에서의 활동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조 통수 손승연, 오기재 안성일, 통수돌 피프티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